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김근정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 장치 및 레이저 신호 송출 방법이라는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덕분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센서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쓰이는 기본적인 기능을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나 레이다 그리고 초음파 모두 다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센서 쪽에서 신호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쭉 날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부딪힌 이후에 반사파가 다시 센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펄스를 쏘고 반사파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을 나누기 2를 해서 나오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물체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행 환경 인지 센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초음파 센서와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자동차들이 장착을 하고 있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센서의 차이점이라면은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근거리만 대략 한 5m 이내만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주로 주차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까지 뭐 한 200m, 300m까지 측정이 가능하지만은 측정 영역 자체 어떤 영역에 물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데 이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각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10도, 20도, 40도 이런 식으로 넓어서 이 안에 물체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ADAS 기능으로는 레이더까지로도 충분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레이더가 됩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0.1도 간격으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영역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좋은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나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 센서가 라이다입니다.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쭉 내려가면서 달까지 발표문과 이 착륙선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사용을 했고요. 이때 아폴로 15호가 달에다가 거울로 만들어진 반사판을 두고 왔는데 이 반사판을 이용해서 지금도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이다가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곽광을 받으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뭔가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향후 203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이 될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인용 항공기가 되겠죠. 이 개인용 항공기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운전하게 될 건데요. 이 스스로 운전하게 되는 항공기가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라이다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이는 라이다를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라이다도 이런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서 사용할 라이다가 되겠습니다. 라이다에 대해서 기존의 라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라이다의 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빛이 이동하는 속도를 이용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밀기계 가공을 할 경우에는 대략 300mm 정도만 측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측정을 하는데 1나노세컨드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m까지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900m 정도까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900m 정방에 어떤 빌딩이 있거나 다른 비행선이 있거나 새나 전선 같은 게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900m 정도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6 마이크로세컨드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쓰고 있던 라이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펄스만 발사가 되기 때문에 만약 900m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6 마이크로세컨드가 필요하게 되면 6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한 곳만 측정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초를 6 마이크로세컨드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 어떤 측정점의 개수만큼만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라이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한계로 다다르게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상용 라이다들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곱하게 되면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용 라이다들 같은 경우에 1초에 측정을 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듬성듬성 측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서 천천히 회전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초에 측정할 수 있는 점의 개수를 빨리 하면서 회전도 빨리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 이 라이다가 앞으로 나아갈 상당히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레이더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호 간섭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라이다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레이저를 하나 발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이저가 쭉 발사가 되어서 사람한테 부딪힌 이후에 다시 반사파가 센서로 들어와야 되는데 반사파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쪽에도 라이다가 있을 경우에는 이 라이다에서도 레이저를 발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레이저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쏘는 것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라이다가 쏜 것이 다른 곳에 맞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쏜 레이저는 한 개인데 내한테 수신이 되는 레이저 신호는 3개가 수신이 돼버리게 되면 어느 게 진짜인지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빨간색 빛만 실제로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것이고 진짜 타겟에서 돌아온 것이고 보라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가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라이다 센서에서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았을 때 오른쪽과 같이 5.3m와 4m로 만들어진 공간 내에서 라이다 2개를 돌리게 되니까 이렇게 초록색에 해당하는 정확한 측정뿐만 아니라 빨간색과 같은 없는 곳인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호 간섭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거리 측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재 라이다에서 모두 다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다에서 없애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험을 했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외부에서 악의적인 레이저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동그란 표시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레이저가 정확하게 라이다가 측정을 했는 것인데요. 다른 쪽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게 되게 되면 자율주행차에 임의로 레이저를 쏘아서 자율주행차가 오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하는 방법이 주변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회전입니다. 360도 회전을 하면서 주변을 조금씩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회전하는 이 물체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실험을 했는데요. 카메라와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 2개를 동시에 측정을 해보니까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것도 진동에 의해서 영상이 안 좋게 나오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측정을 했는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 라이다에서는 없어져야 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라이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최대 측정 거리가 변화를 하는 것인데요. 거울의 회전을 이용을 해서 라이다를 다른 곳에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레이저를 보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거울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라는 것은 아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데 반사각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0도에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코사인의 비례를 해서 반사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반사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퍼지기 때문에 최대 측정 거리가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를 하는데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다가 장착된 위치를 보시면은 현재 자동차에서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소방차나 아니면 경찰차처럼 위에 천정에다가 이렇게 지붕에다가 라이다 센서를 달아서 주변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형태로 앞으로 라이다가 나온다라면은 자동차를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고급스럽게 전체 다를 디자인을 했는데 라이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라이다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설치 위치의 제약도 없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을 운전을 할 때 어려운 환경, 운전을 하기 어려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환경은 안개입니다. 안개는 물 분자에 의해서, 안개 분자에 의해서 빛이 산란이 돼서 생기게 되는데요. 굉장히 짙은 안개 같은 경우에는 전방 10m, 1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이저도 똑같이 빛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운전을 할 때 잘 보이지 않으면은 라이다도 잘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천후도 라이다가 잘 측정을 할 수 있어야지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비행기가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다가 다른 센서들, 레이더나 초음파하고 달리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송출 에너지의 제한이 있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절단을 하고 있는 곳에 부근에 있기만 했는데도 레이저가 절단면에 의해서 반사가 되었는데 그 반사되는 것이 손에 튀어서 이런 식으로 화상을 입었고요. 밑에 있는 소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 장난감 안에 레이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시력을 75% 정도 손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레이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눈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레이저에 의해서, 라이다에 의해서 에너지가 주변에 많이 돌아다닌다면 우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을 해서 레이저를 이용을 했는 무기까지 현재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그 목표가 보이는 즉시 레이저를 쏘아서 목표물을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이용해 있는 무기 또한 현재 만들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나오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와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대 속도가 법정 속도가 100km 정도가 되는데 현재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속 한 300km 정도까지를 보고 있고요. 운행하는 방법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도로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급제동과 급선회가 가능해서 회전 반경이 6m만 되면 충분히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마찰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력, 항력, 양력, 중력이라는 것으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동과 선회가 굉장히 완만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회전 반경이 대략 700m 정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율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변에 700m 정도까지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센싱을 했는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 900m 정도까지는 주변 환경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붙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좌우, 사축 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고도까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하까지 변경이 되어서 육축 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세나, 전선, 그 다음에 청정 난기류와 같은 다른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차이점을 모두 다 극복을 해야지만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스스로 운항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심항공용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청정 난기류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서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어떤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태풍이 불 경우에는 자동차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항공기가 제대로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용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난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도심에서 발생을 하는 청정 난기류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운항하는 150m에서 600m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에 있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도심하고 그 다음에 도심 외곽지하고의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빌딩 사이에서도 이 청정 난기류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제대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정 난기류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난기류가 아니고 앞에 청정이라는 것이 붙었듯이 이게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눈으로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청정 난기류에서 발생을 하는 먼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먼지를 측정을 해서 청정 난기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에서 발생하는 특수 장애물로서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새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비행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새가 날아가다가 항공기의 엔진에 들어가게 되면 항공기 엔진이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 이 새를 디텍션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새가 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가 굉장히 작습니다. 무게가 20g에서 9kg밖에 되지 않고요. 크기도 10cm에서 200cm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크기에다가 속도가 300km까지 달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천적이 보이더라도 30m 정도의 근접 거리에서만 천적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새가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버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제대로 운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굉장히 작은 새와 같은 작은 물체까지 제대로 탐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운항을 하게 되면 산 쪽으로 가게 되면 송전탑이나 송전선에 의해서도 항공기가 충돌이 나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붉은색의 표시구라는 것을 붙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한 1m가 넘는 표시구,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큰 표시구를 붙인다 하더라도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표시구 자체가 1m가 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구도 굉장히 멀리서 1km 전쯤에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붙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축의 자유도가 있는데 도시만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6축 자유도가 있어서 전후 좌우 상하 어느 방향으로 운행을 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라이다 센서를 달아서 주변만 탐지를 하면 되지만은 도시만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구형으로 이 도시만공 모빌리티가 운항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여 모든 공간에 하나여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만공 모빌리티의 운항하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도시만공 모빌리티가 뜰 때는 위쪽을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쭉 움직일 때는 직진을 하기 때문에 전방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운항을 할 수 있는 고도까지 높이게 되게 되면은 얘가 전방뿐만 아니라 위쪽까지 같이 대각선 쪽으로 보면서 얘가 운항을 하다가 또 이 크루즈 고도에서는 또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착륙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대각선 밑쪽을 바라보면서 운항을 하다가 나중에 착륙을 하게 되면은 도시만공 모빌리티의 아래쪽을 보면서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만공 모빌리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방이냐 위쪽이냐 아니면은 대각선 위에냐 대각선 밑에냐 이렇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계속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자동차가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용 라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도시만공 모빌리티와 새로이 생기는 여러 가지 필요성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 이 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하는 발명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프리즘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 포토 다이오드와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고속으로 전방에 있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옵티컬 OFDM이라는 신호 처리 방식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주파수의 레이저가 동시에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라이다가 동작을 하더라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요 발명의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제3세대가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1세대, 2세대 라이다를 만든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벨로다인 제품하고 비교를 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세대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CDM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측정을 하는 한 점을 굉장히 빠르게 측정을 하는 라이다였고요. 2세대를 만든 것은 동시에 세로로 한 줄을 측정하는 라이다였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발명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전방에 있는 것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 원형으로 측정을 하는 공간 자체는 리슬리 프리즘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벨로다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듬성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변을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발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슬리 프리즘 기반의 광학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프리즘 자체가 회전이 됩니다.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즘 자체가 360도 회전이 되고 또한 이 프리즘 사이에 거리가 서로 변경이 됩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대충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렌즈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초점 거리가 변해서 내가 측정하고 싶은 공간을 가까이 측정할 수도 있고 멀리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넓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넓게 측정을 할 것인지 좁게 측정할 것인지 이것 또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360도 회전을 하게 되는데
360도 회전을 시계 방향을 할 것인지 반시계 방향을 할 것인지 서로 다르게 렌즈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 편에 보이는 패턴과 같이 그냥 한 가지 패턴뿐만 아니라 사각 패턴과 그 다음에 꼬이는 패턴, 원형 패턴 등 내가 원하는 다양한 패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개의 프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 첫 번째 있는 프리즘은 좀 작은 형태, 두 번째는 그보다 큰 거, 세 번째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리즘의 두께라든가 거리라든가 회전 속도 등을 이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원하는 측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하는 프리즘의 개수와 저희들이 제안하는 프리즘의 개수를 비교를 했는 것인데요. 프리즘을 한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형 패턴만 이런 식으로 등방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 프리즘을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측정 간격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동일하게 원형이라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즘을 세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측정을 할 때마다 프리즘을 계속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측정 간격, 밀도 등을 계속 다변화하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측정 패턴이 100개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다 센서를 한쪽에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동차용 라이다처럼 360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방을 360도 회전을 하면서 좌우도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360도가 두 가지 형태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저희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개를 동작을 시켜도 서로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라이다를 사용을 해서 측정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는 한 개의 라이다 센서를 사용을 하는데 다른 쪽에는 여러 개의 라이다를 뭉쳐서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작은 물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라이다 쪽에서 레이저 빔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디가 회전을 하는 방법, 주로 벨로다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미러가 회전을 하는 방식은 시크라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OPA라고 그 레이더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신호 처리를 통해서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블랙모어라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프리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도 높고, 그 다음에 1초에 회전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향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많은 장점들로 인해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신호 자체에 에너지 제한이 있는데요. 보통 현재 라이다들 같은 경우에는 905나노미터 대역을 사용을 하는데 가시광선 영역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레이저를 작은 에너지를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쓰는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1550나노미터 대역을 쓰게 되는데, 여기의 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 에너지가 905나노미터 대역에 비해서 100만 배 정도 더 센 세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연구를 보게 되면 청명한 날이든 아니면 안개 낀 날이든 상관없이 1550나노미터 대역이 훨씬 더 가시거리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동통신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광학 방식의 OFDM과 DWDM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신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레이저 신호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부분이 되고요. 밑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레이저 신호를 받아서 개개 레벨로 구분을 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 발명해서 제안하는 라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연구를 했던 라이다뿐만 아니라 현재 상용 라이다들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세부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라이다에 관련된 특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등록이 됐는 라이다 센서라는 센서 장치라는 특허, 요거는 이제 미국 특허까지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2세대 라이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이 된 게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 특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특허들을 개량을 했는 여러 가지 다른 특허들, 성능을 향상시킨 특허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